네, 시너스트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 ABO 임양빈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우리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 그리고 우리가 늘 가까이 요즘에는 같이 생활하는 청정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게 녹화하고 있는 지금은 11월 말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비가 좀 내렸거든요. 날씨가 너무너무 쌀쌀해요. 자, 이런 요즘 계절에, 자, 리더님들 보통 생활하실 때 공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별로 잘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공기는 그냥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늘 옆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에 리더님들 굿모닝 하시죠. 굿모닝 하시면서 매일 아침에 물 한 잔 이상씩을 마시시고 하루 동안 2리터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물에 대한 생각들은 좀 많이 하시는데 공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흡입을 할까요? 물보다도 6,000배 이상의 흡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마시는 공기, 과연 깨끗하고 좋은 공기를 잘 마시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공기하면은 같이 따라오는 생각이 미세먼지죠. 그래서 미세먼지 공습이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또 이슈가 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둔감하시긴 한데 요즘 일기예보 보잖아요. 그 미세먼지 보통 나쁨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우리 주변에 미세먼지는 늘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집안의 공기 질 어떻게 관리하고들 나오셨어요? 네, 저는 아침에 사실 이불 갤 때, 그리고 청소기 돌릴 때, 뭐, 요럴 때 조금 이렇게 창문을 열고요. 빨리 닫거든요. 추워가지고. 그런데 이 공기질을, 실내 공기질을 잘 관리를 하려면은 하루에 3번 이상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마풍이 이렇게 불 수 있도록.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침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안의 공기의 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창문 틀 같은 데도 잘 이렇게 청소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청소기로 청소를 막 하다 보면은 그 청소기가 돌아가는 것 때문에 어, 공기가 또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하죠. 그래서 물걸레질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청소기를 사용한다든지 뭐 청정기 저기 걸레질을 한다든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할 것을 아예 이렇게 나라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면 이 기사에서도 80에서 93%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이 미세먼지가 도대체 뭘까요? 네, 미세먼지는 대기 오염물질의 입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미세먼지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입자가 작아지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작아진 입자들은 우리의 몸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죠. 기관지 안으로도 들어오고 폐로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침착을 하고요. 침착을 하니까 얘네들이 호흡기에 손상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계 질환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자꾸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미세먼지 눈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저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자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의 크기를 좀 살펴보면은 머리카락,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크기의 가장 작은 이런 물체가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 단면에 이렇게 5분의 1 정도 되는 게 미세먼지고요. 그거에 다시 4분의 1 정도로 작은 게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로 들어온다? 기관지로도 들어오고요. 혈관을 타고도 다닌대요. 혈관이 모세혈관은 정말 가느다란데도 그걸 통해서 타고 들어와서 자꾸자꾸 우리 몸에 나쁜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그래서 관절의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지 폐에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관의 크기가 14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작게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다. 그러니까 혈관이 있는 곳, 가장 우리가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뇌혈관 쪽에도 스크래치를 내서 이렇게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게 바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다. 자, 그런데 이렇게 먼지 하면 많이들 어떤 먼지를 생각하세요? 실외에 돌아다니는 먼지들을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실내 공기도 문제라는 거죠. 실내 공기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80만 명에 이릅니다. 실내가 실외보다 오염물질이 폐에 침투할 확률이 1000배나 높아 더 위험하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실제로 아토피 환자들의 실내 환경을 바꿔줬더니 증세가 모두 호전됐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긁고 또 긁고 8살 라인이는 먼지가 많으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집니다. 먼지 알러지예요. 공기가 안 좋으면 확실히 안 좋아지는 건 맞아요. 이런 아토피 환자들의 실내 환경을 한 종합병원에서 바꿔봤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절반으로 낮췄더니 사흘 만에 상처 부위가 아물고 증상이 평균 30% 회복됐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 노출됐을 때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가려움증이 증가하고 염증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을. 고농도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름에 볶고 튀기는 요리가 많은 중국에선 실내 초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 여성 폐암 발병 위험이 45%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온의 기름에 튀기는 요리를 하게 되면 발암물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 상피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결국은 폐암을 발생시키는. 따라서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할 땐 반드시 환풍기를 켜거나 창문을 열어야 하고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하루에 2번 이상 환기를 시키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이런 기사들, 영상들 보시면 어떠세요? 좀 이렇게 좀 답답하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랬구나. 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아이의 아토피가 조금 더 심해졌구나.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아토피라는 어떤 더 많은 염증 아니고도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요즘에는 나이가 좀 많으신 이렇게 소비자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특히 겨울철이 되면 가뜩이나 수분이 많이 없으신데 이렇게 공기의 질이 나빠가지고 더 가려움증 같은 거를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게 공기 때문에 피부에 아토피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알러지, 비염 등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꾸 공기의 오염 물질이 증가되면은 이런 아토피, 알러지 이런 증상들도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기하면 바깥 공기를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저만 하더라도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것도 실내에서 당연히 자고요. 거의 모든 생활을 차 안에서 생활한다든지 다 집에서 이게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어떤 스터디 카페를 간다든지 아니면 일반 뭐 음식점을 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홈에서 홈미팅을 한다든지 거의 집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안 실내 공기들이 바깥 공기보다 10배 이상의 오염도가 높다. 그런데 밀폐되어 있는 거죠. 특히 이렇게 추울 때는 환기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염도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내 고용 공기의 오염 물질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도 있지만요. 밀폐된 공간 때문에
환기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니까 난방들 트시잖아요. 그러면 건축 자재에서의 오염물질이 밖으로 더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리고 집안에서 아직도 가스레인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가스불을 한번 이렇게 찰칵하고 켤 때 담배 70가피를 한 번에 필 때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이 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TV,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에서도 많은 오염물질들이 나오는데 저도 지금 노트북을 앞에 두고 이렇게 줌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 노트북이 이렇게 과열이 되잖아요. 계속 돌아가면 그때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오염물질이 배출이 된다라는 거죠.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이 노트북을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펜이 확 돌아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이렇게 나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 주변에, 제 가까이에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이것들을 제가 그대로 호흡기로 흡입을 하겠죠. 그러면 폐암, 유방암, 위장암 등의 위장 등의 여러 가지 암을 발생시키는 나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컴퓨터 없이 어떤 학습이라든지 놀이가 됩니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실내에 오염원들이 진짜 많구나. 이불을 털 때도, 청소기를 돌릴 때도, 음식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오염물질이 나올 때 우리가 또 뭘 하죠? 냄새 제거한다고 향초 같은 거 펴놓으시죠. 특히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환기를 많이 못 하시니까 이렇게 향초 같은 걸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향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과 미세먼지가 같이 붙고 하면은 우리 몸에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리더님들, 라돈. 요즘은 많이 이야기 안 되고 있죠. 한동안 라돈이 이슈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게 많이 됐고, 어떻게 이 라돈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요즘은 이슈가 안 되고 있다고, 과연 그 라돈이 우리 주변에서 없어진 걸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산과 들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석과 토양에서 나오는 이 기체 라도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 라도는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폐암을 발생시키는 폐암에 유해한 물질이고요. 이 라돈을 좀 우리 주변에서 없애려면은 하루에 3번 이상 청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틈이 갈라져 있다. 저는 지금 수지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당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분당이 되게 오래된 아파트 단지잖아요. 정말 갈라진 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그 이 보강제를 막 바르고 하는데 그런 틈새에서도 계속적으로 라돈이 배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방송 프로그램은요, 어떤 한 어르신이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노년은 자연과 함께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려고 지리산 자락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건강이 좀 이상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암으로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신 거죠. 나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생활을 하려고 전원 생활을 했는데 도심에서 생활을 안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 내가 전원 생활을 하려고 했던 이 동네에 이 동네를 이렇게 조금 추적 관찰을 했더니 라돈 물질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이렇게 산자락 밑이었다라는 거죠. 어,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유해 물질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아내분이 폐암에 걸리셔서 지금 투병 중이세요. 그런데 이 남자분은 흡연을 하고 있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흡연을 안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 대게는 청정기가 2대가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 엠모스피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암튼 이분은 나름대로 본인이 흡연도 안 했고 공기도 관리를 하고요. 집도 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아내는 폐암에 걸렸냐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검사를 좀 신청을 하셨고요. 그랬을 때 이 아파트 17층인데 이곳에서도 토양의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라돈 농도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라돈의 영향 때문에 이 아내분이 이렇게 폐암에 걸릴 위험에 노출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돈은요, 반감기가 45억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결국 반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거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에 누적이 되면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지리산 자락에 이 동네에만 있는 거야? 아니면 이 아파트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라돈 지도를 만든 게 있거든요. 서울자치구에서. 자, 이렇게 까맣게 진한 붉은색으로 돼 있는 곳이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배출되는 곳입니다. 너무 끔찍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청정 지역, 어디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강원도 지역 같은데 청정 지역에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곳이 청정 지역이 아니라는 게 라돈 지도를 봤을 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라돈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도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실내에 여러 가지 라돈이라든지 건축자재에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폐해, 전달되는 위험이 실외보다 1000배가 높고요. 그 다음에 어른에 비해서요, 아이들은 호흡량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3배 이상의 나쁜 물질들을 자꾸 흡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기를 정화시키지 않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을 그냥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청소도 꼼꼼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청정기 사용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청정기들 많이들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회사에서 청정기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라돈, 여러 가지 유해물질, 미세먼지 이런 것들 다 제거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런 제거율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봐야겠죠. 그 다음에 저도 지금 현재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공간에 청정기가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전혀 소음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내에서 틀어놓는 이 기구이기 때문에 소음 정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저는 365일 24시간 내내 청정기를 끄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는 비용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회사가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제3의 인증기관에서 이 청정기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합니다라는 거를 인증을 받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4가지 기준을 보면서 엠모스피어 스카이, 아메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엠모스피어 스카이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카이를 이렇게 분해를 시켜보면요. 일단 앞에 이렇게 뚜껑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필터가 있고, 그리고 청정기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살펴보시는 직진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탈취 필터가 있고,
청정기에도 당연히 모토가 있는데 또 모토는 잘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모터도 있고요. 그리고 먼지 감지 센서도 있고 뒤에까지 이렇게 마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프리필터. 자, 우리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나쁜 오염물질을 이렇게 제거하는 프리필터거든요. 이게 이제 갖다 달라붙게끔 하는 거죠. 자, 저는 집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는데 요즘 고양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죠. 자,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제가 이렇게 대여를 좀 해서 본인이 쓰는 공기청정기와 제가 빌려드리는 아메 공기청정기를 한 공간에 넣고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루에다가 한쪽과 한쪽 끝에다 놓고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갖다 놓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어, 본인이 평상시에 썼었던 공기청정기보다 훨씬 더 많은 입자에 고양이 털, 강아지 털, 머리카락 등등이 달라붙는 거를 소비자분들이 확인들을 하시는 거죠, 지인분들이. 그래서 뭐야, 얘가 훨씬 더, 근데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대단하게 돌아가는 거를 느끼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큰 먼지들도 흡착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청정기가 빨아들이지 않으면 공기 중에 날아다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청정기를 진짜 좀 제대로 비교해 보면서 좀 활용을 해보는 것도 청정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리필터는요,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프리필터 뒤에 헤파 필터가 있습니다. 자, 근데 프리필터를 그래서 좀 깨끗한 상태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프리필터는 얼마나 자주 청소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물론 청소하는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도 한데 저는 그거를 좀 따르지 말고 본인들 집안의 그 먼지의 그 정도에 따라서 조금 청소를 좀 자주자주 해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저도 청소를 하는 이렇게 주말이나 이럴 때는 꼭 이렇게 이 프리필터를 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이렇게 먼지를 좀 털어내면서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주방 가까이 있는 청정기 같은 경우는 이 프리필터를 청소기로만 이렇게 흡입을 하지 않고요. 먼지를 반드시 조금 욕실로 가져가서 세제를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방 가까이 있는 청정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음식물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같이 섞여져서 이 프리필터에 이렇게 부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기로만 이렇게 나쁜 이렇게 입자들을 흡입해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청소를 할 때는 저는 욕실에서 에롯이라고 하는 아메이 다목적 세정제를 뿌리고 깨끗하게 솔로 닦고 물로 잘 헹궈가지고 물기를 잘 턴 다음에 바짝 말렸다가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바짝 말릴 때 반드시 실내에서 그늘에서 말릴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리필터를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기청정기의 성능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헤파 필터를 살펴보시거든요. 자, 헤파 필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잘 흡착을 해내는 건데,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미터고요.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일반 헤파 필터는 0.3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입자 크기를 이렇게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데, 우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공기 중에는 이렇게 초미세먼지 같은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있죠. 이것들도 헤파 필터가 제거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안전한 실내에서 사용을
수가 있겠죠.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앰모스피어와 앰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는 이렇게 0.009 마이크로미터, 그다음에 0.0024 마이크로미터의 바이러스까지의 크기의 입자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헤파 필터를 장착을 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아메이 공기청정기는 바이러스가 0.02 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 왜 이렇게 작은 입자인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의 입자까지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청정기를 만들었을까요? 오염물질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좀 더 안전한 청정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필터를 만들었다는 거죠. 정말 신뢰가 가는 그런 청정기고요. 또 하나, 이 탈취 필터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아메이 본사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터의 번역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탈취 필터라고 해서 이렇게 탈취 필터라고 했는데 이 이름이 탈취 필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냄새를 제거한다라고 이렇게 약간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탈취 필터는 냄새를 제거하는 필터가 아니라 물론 냄새도 제거를 하지만 더 큰 거는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꾸자꾸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탈취 필터의 기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코코넛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그 나무를 가지고 숯을 만든 그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탈취 필터인데 얘는 냄새도 흡착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바람의 원인이 되고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이 화학물질을 흡착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탈취 필터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탈취 필터가 얼마만큼의 양을 갖고 있냐? 저희 앰모스피어 스카이 탈취 필터는 이 탈취 필터 안에 축구장 205개.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축구장 205개만큼의 면적의 숯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탈취 필터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집안에서 이렇게 청정을 하면서 정말 각종 오염물질들을 다 흡착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터. 청정기를 이렇게 선택하실 때 모터를 좀 이렇게 살펴보시나요? 사실 모터를 보신다는 분들은 한 번도 제가 뵙지를 못했고요. 청정기를 선택을 하실 때 제가 뭐 필터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모터도 정말 기능을 잘 하는 그런 청정기를 골라야 되는구나. 저희가 어떤 기계가 망가질 때 사실 모터가 망가져서 망가지는 경우 많거든요. 모터가 과열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계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뭐 냉장고라든지 등등등. 자, 그리고 모터가 이게 실내에서 이렇게 청정기가 돌아가는데 좋은 모터는 빠르게 그다음에 강하게 돌기 때문에 소음도 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사용을 하고 자면서 사용을 하는 이 청정기이기 때문에 모터가 성능은 좋아야 되지만 소음이 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독일의 EBM 펩스트라는 그런 모터 회사의 모터 기술력을 가져와서 청정기에 넣은 거죠. 여러분들 독일 하면은 가장 발달한 여러 가지 산업 중에 하나가 뭐죠? 자동차 산업이죠. BMW, 뭐 벤츠 이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 그 독일이라는 나라인데 이 자동차가요. 일반 자동차 말고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는 자동차 말고 경주형 자동차 어떻습니까? 아주 빠르게 단시간 내에 출력을 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빠르게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모터의 성능이 되게 좋아야 되고요. 이게 빠르게 갑자기 아주 센 속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가열될 수가 있지만 그게 터지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아주 미묘하지만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그런 회사의 모토를 앰모스피어 스카이에다 넣어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아까 앞에서 헤파 필터가 정말 작은 입자인 바이러스까지도 걸러내지만 그 거르고 나서 흡착을 하고 좋은 공기는 빼내야 되잖아요. 좋은 공기를 빼내는 그 기술까지 있으려면 이 모터의 성능이 우수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정기의 기능은 필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모터의 성능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알고 이렇게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을 아메이가 잘 만들었는데 아메이 혼자서 우리 이렇게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러지 UK라고 해서 영국의 알러지 재단에서 인증을 해준 거죠. 영국 알러지 재단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많은 청정기들이 우리도 이 재단의 인증을 받았어요 라고 받았다라고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LG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인증 항목 중에서 두 개의 항목만을 인증을 받았고요. 요 이렇게 목 돌아가는 LG 피루케어는 아예 인증받은 게 없고요. 그 다음 웅진코에 렌탈을 해서 쓰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청정기는 4개 정도밖에 인증을 못 받았고 이 청정기도 3개밖에 못 받았네요. 자, 그런데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얼마나 많은 인증을 받았을까요? 큰 털, 그 다음에 균류, 여러 가지 건축자재라든지 실내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자극물질, 그 다음에 자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꽃가루라든지 가루들, 바이러스, 그 다음에 박테리아, 이 많은 것들을 다 걸러주는다고 인증을 받은 거죠. 102가지를 다 제거하는 걸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에 청정기가 2개, 4개 뭐 이렇게 인증받은 거를 보시면 너무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 청정기들이 전혀 거르지 못하는 이렇게 바이러스까지를 다 걸러내는 것을 아메이가 기술력을 만들어서 걸러내고요. 그거를 아메이만이 인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러지 UK,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도 인증을 했고요. 또 하나, 유럽 알러지 재단도 있거든요. 여기서까지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공인된 인증기관에서까지 인증을 받은 이 청정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타사 청정기와 일단은 이 그림은 필터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네. 청정기의 크기는 비슷한데 필터의 크기가 완전 다르죠. 이 필터의 크기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펼쳐놨을 때도 너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많은 오염물질들을 이 필터가 다 흡착을 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그리고 모터의 성능이 뛰어나니까 저기 그림의 뒤에 고양이가 다니는 거 보이십니까? 이 고양이 털들이 이 프리필터에 다 달라붙죠. 이 달라붙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모터의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것들을 다 흡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사 청정기와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같이 갖다 놨는데 타사 청정기는 그냥 공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앰모스피어 스카이만이 아닌데 지금 여기 공기 별로 안 좋은데 하면서 열일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죠. 이렇게 저는 그래서 청정기를 이렇게 누군가한테 소개해 드릴 때 그냥 어떤 PPT나 이런 자료만 가지고 소개해 드리지 않고요. 웬만하면은 그 댁에 이 청정기를 가져가서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꼭 좀 안내를 해드리죠. 그리고 사용할 때는 거실에서 사용하기보다는요. 주무시는 수면 시간 동안 반드시 방 안에서 사용할 거를 좀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
방 안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저도 초반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지만 자고 일어났을 때 특히 이렇게 겨울철에 목이 좀 까끌까끌하게 잠기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개선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비자분이 여기에 이렇게 청정기를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고 본인이 놀래가지고 저 청소 안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청정기 프리필터에 이렇게 머리카락,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먼지가 이렇게 들러붙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보여주고요. 처음 받을 때랑 2주 체험을 했을 때랑 진짜 집안 청소 깨끗이 하시는 분인데도 자욱하게 먼지가 끼어 있는 이렇게 프리필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정기를 사용하기 전과 이 헤파 필터가 저 많은 시커먼 여러 가지 어, 유해 물질들을 잘 흡착을 해놨다는 거죠. 만약에 청정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많은 유해 물질들을 내 폐가, 내 기관지가 걸러내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정화율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분당 8.5 세제곱 미터만큼의 공기를 정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자, 이 먼지 감지 센서가 1분에 1200회 정도의 먼지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1초 동안 2리터 생수병에 70병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공기를 한 번에 1초 동안 똑딱 하는 동안 확 청정을 해준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집의 공기가 이렇게 늘 깨끗하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작은 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옷방들도 있고요. 막 이러면서 아, 청정기를 방마다 하나씩 놓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원룸에서 1인 가구들도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우리 그 직장인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메이가 다시 한번 만들어낸 청정기 앰모스피어 블루입니다. 너무 작고 예쁜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되게 작아졌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은요, 똑같이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를 제거해주는 그런 필터의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탈취 필터도 여러 가지 유해가스를 89% 이상을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정기는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1초에 생수병 42개. 아까는 1초에 70병 정도잖아요. 그런데 밤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의 청정, 공기청정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 같은 경우는 21평형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13평형으로 나와 있는 청정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는 반으로 줄었고요. 무게도 반 이상으로 가벼워졌습니다. 반 이상으로 가벼워졌는데 그러면 기능은 어떨까요? 소리도 더 훨씬 더 작아졌고요. 하지만 기능들은 영국 알러지 재단 인증 다 받았고요. 유럽 알러지 재단도 인증을 받았고 미국 가전협회 에너지스타에서 다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크기는 작아졌지만 너무 똑똑하고요. 제 기능을 다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아들방하고 안방이랑 마루에는 이렇게 큰 청정기를 가지고 쓰고 있고요. 딸내미 방이 조금 아파트마다 왜 작은 방 하나 있잖아요. 그 방에는 앰모스피어 블루를 놓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실이요. 우리 요즘에 작은 아파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실 같은데 앰모스피어 블루를 놓을까? 스카이를 놓을까? 이렇게 많이 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청정기는요. 내가 사용하는 면적보다 30%를 더 넓은 공간을 이렇게 청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기의 그 청정 능력은요, 우리 집의 실평수보다 1.5배 정도 더 넓은 면적을 청정하는 그런 청정기를 선택하는 게 더 깨끗하게 우리 집에 여러 가지 나쁜 오염물질을 다 걸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앰모스피어 블루를 사용하셔도 괜찮겠지만 좀 큰 안방이라든지 특히 거실 같은 경우는요. 저도 한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곳은 반드시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뒀을 때 여러 가지 미세먼지, 라돈 등의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을 잘 청정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방방 어느 곳에든 다 놓을 수 있는 그리고 드레스룸이나 우리 현관 앞에도 들어올 때 특히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시절에는 밖에서 들어올 때 내가 나쁜 미세먼지들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바이러스를 끌고 들어올 때 현관 앞에도 두면은 정말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청정기들 내가 이렇게 듣고 나니까 너무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고 쉐어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쉐어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간단한 자료들을 그분과 함께 보여드리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그분이 실질적으로 공기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 근데 저도요, 제가 불편한 게 공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원인 때문에 내가 뭐 감기에 걸린다든지 뭐 코가 막힌다든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공기청정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분과 충분히 소통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현재 사용하시는 공기청정기들이 대다수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청정기에 대한 책자라든지 그것들을 같이 보면서 아, 청정기는 이런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은데 이런 기준으로 해서 골랐던 거지 하면서 그분의 청정기를 선택했던 기준들을 같이 소통을 하다 보면은 왜 이런 거 샀어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머 나는 이런 기준으로 고르지 않았는데 그냥 무슨 서비스를 준다고 해서 일단은 그냥 대기업 제품이니까 괜찮아서 골랐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확인하지 못했네라고 많이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제품을 내가 일단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정보를 주더라도 상대는 바로 청정기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청정기를 하나 더 들여놓을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청정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이 청정기 조금 크기도 하지만 그래도 번쩍 들어다가 그 집 거실과 안방에다가 가져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2주에서 한 달 동안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제공을 해드리고 그 사이에 공기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공기청정기와 앰모스피어 스카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한 달 동안 갖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본인이 썼었던 청정기와 너무 기능이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보면 특히 잠잘 때 충분히 사용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딱 빼고 나서 일반 청정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청정기가 없는 공간에서 주무시잖아요. 제 소비자분도 아들이 비염이 있어서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이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청정기를 사용하는 일주일 동안은 별로 느끼질 못해서 아유 우리 아들이 별로 느끼지 못해요 해서 제가 빼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청정기가 없어지니까 엄마 왜 청정기 없어졌어? 어디 갔어? 그랬더니 아 네가 별로 뭐 코가 뻥 뚫리는 걸 못 느끼는 것 같다고 해서 그냥 그 아줌마 갖다 줬어 했더니 아들이 아닌데 하더니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엄마 나 청정기 있을 때보다 지금 청정기가 없으니까 코가 너무 막혀요. 저 아무래도 비염에 저의 비염에는 청정기가 있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가 그 아이가 고3 수험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바로 청정기를
구매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공기청정기에 같이 많은 분들께 전달해 보시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체험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스폰서님들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체험해 보시는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